뉴욕의 최고의 신랑감, 마치 록스타 같은 새.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원에 갑자기 나타나 미국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국 원앙에 대한 찬사입니다. 붉은 눈동자에 우락부락한 생김새 때문에 깽단 조직원 같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미국 원앙만 보던 이들이 하얀색 눈화장을 한 듯 화려한 눈매에 대비되는 붉은색 부리와 까맣고 동그란 눈동자, 은행잎 모양의 장식깃을 가진 한국 원앙을 처음 접하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새가 있다니 라며 신세계에 빠졌었죠. 당시 이 특별한 원앙을 찍기 위해 고급 카메라를 총동원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는 기자들과 미국인들이 화제였습니다. 유독 귀엽고 예쁜 생김새를 가져서 외국에서 화제가 된 한국 동물은 또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제목으로도 알려진 한국에 뱁새가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올 정도로 익숙한 새인데요. 한국에서 1년 내내 서식하는 텃새 중 하나입니다.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많은 뱁새의 정식 명칭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데요. 젓갈색의 부드러운 깃털이 특징입니다. 흰머리 오목눈이와 함께 네티즌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흰머리 오목눈이는 손뭉치 같은 외모로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머리 전체가 흰 털로 뒤덮여 있는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겨울철새로 귀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동글동글한 몸에 비해 작고 귀여운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도봉산에서 여러 차례 관찰된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원앙과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새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새들, 역시 귀엽고 예쁜 것을 알아보는 건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원앙과 뱁새가 다른 나라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귀여운 생김새로 이슈가 되었다면 귀여운 외모에 반전되는 엄청난 전투력으로 화제가 된 한국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수달입니다. 수달은 한국의 천연 기념물인데요. 족제비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몸체가 조금 더 큽니다.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 수중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코, 작고 까만 눈을 가졌고 귀는 짧아서 털 속에 묻혀 있는데요. 그 귀여운 얼굴에 나타나기만 하면 어디서든 인기 폭발입니다. 아마존 왕수달과 같은 외국의 수달을 찾아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귀여운 외모 때문인지 해외에서 우리나라 수달을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말이죠. 일본 토종수달은 2012년 공식적으로 멸종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까운 우리나라의 수달을 밀수해 가는 것이죠.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수달을 밀수하는 국가 중 일본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니까요. 세계에서 한국 수달을 가장 많이 밀수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여운 얼굴과 다르게 한국 수달이 생태계 최강의 포식자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달은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민물 생태계 최강의 포식자인 가물치의 천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동물입니다. 가물치를 때려잡아 먹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런 귀여운 얼굴에 대비되는 포식자 성향은 족제비와 아주 유사합니다. 한국 족제비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에게 대거 포획당해 강제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족제비의 털과 가죽을 일본군의 군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족제비가 탈출하면서 야생에서 번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야생에 완벽하게 적응한 한국 족제비는 억지로 고향 땅을 떠나게 한 복수를 하듯 일본의 야생 생태계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마치 제 집처럼 일본의 산과 하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일본 생태계를 점령한 한국 족제비. 압도적인 신장과 포악한 성격으로 본래 일본에 서식하던 일본 족제비들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족제비는 시베리아 종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 서식하는 종보다 10cm 이상 신장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족제비는 산 깊은 곳보다 마을 주변에서 서식하며 갑각류, 물고기, 조류 등을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성격이 매우 사나운 편이라서 식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사냥을 즐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거슬리는 것은 다 물어 죽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일본 생태계의 터줏대감 마냥 자리 잡아서 최강의 포식자 자리에 오른 한국 족제비.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한국산 족제비가 일본 열도를 점령했다니
마치 독립군을 보는 것 같다. 자업자득, 한국 동물을 훔쳐간 업보다. 족제비가 선조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듯 이라며 일본의 행태를 비웃는 동시에 한국 족제비의 위험에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람쥐가 있습니다. 밤갈색의 털에 검정색 줄무늬, 풍성한 꼬리와 볼주머니 가득 씨앗을 채워놓아 볼록해진 볼. 귀여운 외모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다람쥐는 한반도 고유종입니다. 일련의 분자 유전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인데요. 세계 각국에 다람쥐와 비슷한 종은 많지만 한반도에 서식하는 다람쥐는 빙하기 때 별개의 종으로 진화한 개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보적인 귀여움과 한국 고유종이라는 희귀성 때문에 인기가 많아졌고 1960년대 일본에 수백 마리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한국 다람쥐를 수십만 마리 수입해 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일본의 한국 족제비 사태처럼 대책 없이 한국 동물을 수입해 간 결과로 유럽의 각 국가들이 큰 코 다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 다람쥐는 유럽의 100대 침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한국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수입해서 기르다가 실증이 나면 아무 대책 없이 공원에 풀어놓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 다람쥐의 생명력을 얕잡아 본 것 같은데요. 한국 다람쥐는 아무렇게나 야생에 방치된 상황에서도 유럽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다람쥐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라임병의 원인인 보렐리아 박테리아를 옮기는 주요 숙조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국립농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확률을 조사한 결과 다람쥐가 들쥐보다 8.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럽에서는 현상금까지 내걸면서 다람쥐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데 귀여움만 보고 한국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했다가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 반대의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종들은 한국 토종 생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생태계 교란종으로 유명세를 탔던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의 토종 가물치가 맡아서 보이는 족족 잡아먹고 있다고 하고 대형 쥐로 알려진 뉴트리아 또한 토종 동물 사객에 걸려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과의 동물인 삭은 물을 좋아하는데요. 뉴트리아도 물을 좋아해서 물에서 움직임이 빠른데 몸집이 크고 다리가 짧은 특징 때문에 육지에서는 느리다고 하죠. 때문에 삭과 마주친 뉴트리아는 물에서건 육지에서건 도망치지 못하고 사냥당한다고 합니다. 산림 생태계를 교란시키던 중국 꽃매미도 천적인 우리나라의 꽃매미 벼룩 존벌에게 걸려 개체수를 조절당하고 있는데요. 꽃매미 벼룩 존벌은 꽃매미 알 옆에 알을 낳는데 꽃매미 유충보다 먼저 깨어나 꽃매미 알을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되는 것이죠. 외래종이 처음 유입되었을 때는 토종 생물들이 외래종을 탐색하는 기간이었기에 완벽하게 제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탐색이 끝나자마자 본때를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국내 토종 생물들이 우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에게 침략당하면서 결국은 모두 이겨내고 우리 땅을 지켜낸 선조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